다섯 번째 문제 보죠. 지금 이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용량이 이만큼 주어진 단상 변압기입니다. 주상이란 이야기는 큰 의미 없고요. 전주 위에 설치한다라고 했을 때 주상이라는 거죠. 이런 변압기가 있는데 어느 날 부하가 30kg로 4시간을 썼습니다. 그리고 24kg로 8시간을 썼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12시간이죠. 그리고 8kg로 10시간을 썼습니다. 이렇게 될 때 이 변압기의 1부하율 구하라 이 얘기예요. 그리고 하루의 효율 이걸 구하라 이런 이야기 하죠. 하루의 효율을 구하려면 하루의 출력이 나와야 되고 전력량이 되겠죠. 하루의 손실 나와야 되겠죠. 역시 전력량이 되겠죠. 이런 것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하가 역률이 1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동선이 주어졌습니다. 그 다음 철선이 주어졌죠. 이렇게 됐을 때 전일 효율 구하라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부하 곡선이 안 주어져 있잖아요. 그러면서 글로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글을 이해하면서 부하 곡선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래프로 여러분들은 그려볼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럼 이제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량이 30짜리고 역률이 1입니다. 용량이 30인데 역률이 1이라고 주어졌다는 이야기는 30kW가 전부하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30kW로 4시간이라는 이야기는 전부하 운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고 여기 보면 전부하 그 다음 24 그 다음 8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여기까지가 4시간 그 다음에 24로 8시간이에요. 24로 8시간이니까 여기가 12시간이 되겠죠. 그 다음에 8km로 10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22시가 돼요. 그리고 여기까지가 24시가 되겠죠. 그러니까 무부하가 존재하는 시간이 있죠. 그렇게 돼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걸 가지고 1부하율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1부하율은 어떻게 계산해야 됩니까? 1부하율을 구하면 평균 전력을 최대 전력으로 나눈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최대가 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죠. 따라서 최대가 30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뭘 구해야 돼요? 평균을 구해야 돼요. 그럼 평균은 어떻게 계산해야 됩니까? 전력량을 구해서 시간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럼 전력량이라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전력량 구하는 거 아니에요? 전력에다 시간을 곱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30이라고 하는 것이 4시간이잖아요. 킬로와트의 시간. 그리고 그 다음은 24라는 것이 8시간이잖아요. 24가 8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8이 10시간이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전력량이 되겠죠. 이렇게 전력량을 구하고 이 값을 24로 나눠주면 얘가 평균 전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 전력이 이렇게 계산됩니다. 이렇게 하면 전력량이 되죠. 거기에 24로 나눠주면 얘가 평균 전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에 대한 부하율을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죠. 54.44%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하루의 효율을 구하라 그러죠. 하루의 효율을 구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면 하루의 출력은 이렇게 계산이 되죠. 출력은 전력량이 출력이죠. 이렇게 출력 계산할 수 있죠. 하루의 출력은 여기까지 계산해 보면 전력량이에요. 그래서 392가 돼요. 그리고 철선이 200입니다. 그러니까 200에 24시간이죠. 그러면 얘가 철선이 돼요. 이렇게 1000으로 나눈 것은 킬로와트로 만들어주기 위해서죠. 당연히 시간을 곱했으니까 킬로와트 아워가 되겠죠. 여기도 킬로와트 아워가 돼요.
그 다음 동손을 계산해야 되잖아요. 동손을 보면 31대가 전부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는 30분의 24부하, 여기는 30분의 8부하, 여기는 무부하가 되죠. 그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전부하가 30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문제를 통해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동손이 500W인데 얘는 전부하예요. 전부하니까 30에 30이 전부하죠. 제곱에 4시간이에요. 여기에 제곱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I 자승 R이라고 했죠. I 자승 R이니까 I의 제곱에 비례하니까 부하의 제곱에 비례하는 거예요. 그래서 500이 4시간인데 전부하예요. 그 다음은 500이 얘는 30분의 24부하죠. 이 부하의 제곱에 8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500인데요. 얘는 30분의 8부하가 되겠죠. 제곱이 되는 거예요. 걔가 10시간이죠. 이렇게 구하면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와트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온 이 와트 값에다가 1000으로 나눠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얘가 4.92 kWh라고 하는 동손이 나와요. 이렇게 철손과 동손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효율을 구하는 게 하루의 효율이 되겠죠. 전일 효율은 하루의 출력, 하루의 손실 이렇게 해서 계산하죠. 얘가 전일 효율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요건 계산기 누르면 돼요. 자, 여기서 출력 구하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얘는 전력량이니까요. 철손 구하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문제는 동손을 구할 때 부하율의 제곱이 된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i의 제곱에 r이니까요. 항상 동손은 i 제곱 r이잖아요. i 제곱에 비례하는 거니까 지금처럼 부하율의 제곱에 비례하는 형태를 기억해서 동손을 구해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전일 효율 값을 97.58%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은 부하 관계 용어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그랬어요. 관계식을 쓰라고 그랬죠. 수용률을 쓰고 부등률을 쓰고 부하율을 써라 이런 얘기가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수용률의 식과 부등률의 식과 부하율의 식을 쓸 수 있어야 돼요. 수용률은 어떻게 기억하죠? 최대를 설비로 나눈 거죠. 수용, 수요 다 괜찮아요. 여기는 이 수용이라는 단어가 수요라고 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용과 수요는 같은 뜻으로 쓰이니까 지금처럼 최대 수용 전력을 설비 용량으로 나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부등률은 개별 최대 수요 전력의 합 또는 개별 최대 수용 전력의 합을 합성 최대 수용 전력으로 나눈 거죠. 그래서 부, 개별, 합성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고요. 그 다음 부하율은 하, 평균, 최대가 되겠죠. 평균 수용 전력을 최대 수용 전력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이렇게 공식을 쓰는 것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어야 돼요. 요거는 기본이 되는 거고요. 거기서 두 번째 문제가 요구하는 게 있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고민 좀 해봐야 돼요. 부하율은 수용률과 부등률의 어떤 관계인가를 비례 반비례 관계로 답하라 그랬어요. 부하율은 최대 수용 전력에 대한 평균 수용 전력의 비를 백분율로 나타낸 거예요. 이것을 수용률과 부등률의 비례 반비례 관계로 나타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대입을 해야 되잖아요. 부등률이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가 최대 수용 전력이잖아요. 부등률이 들어가야 되니까 뭐가 돼야 돼요? 합성 최대 수용 전력이 있을 거예요. 수용률만 들어가면 최대 수용 전력으로 하면 되는데 지금은 부등률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수용률도 들어가고 부등률도 들어가야 되니까 부등률의 비례 반비례 관계로 표현하려면 여기서 여러분들은 어떤 걸 구해야 돼요? 합성 최대를 구해서 여기다 대입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합성 최대는 어떻게 나올까요? 합성 최대 수용 전력이라는 것은 어떻게 나올까요? 부등률 분의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개별 최대예요. 개별 최대가 되는데 개별 최대는 여러 개 최대가 있다는 얘기고 설비 용량의 수용률 곱해주는 거죠. 개별 최대는 이항해보면 설비 용량에 곱하기 수용률을 해준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 값을 여기다 대입하는 거죠. 여기다 대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것을 여기다 대입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는 부득률이 될 거고요. 여기는 설비 용량이 되죠. 그리고 수용률이 될 거예요. 이것에 합이 되니까요. 그리고 요 위는 평균 수용 전력이 되겠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부득률이라는 값을 요 위로 올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다가 똑같은 걸 곱해줘요. 뭘 곱해주면 돼요? 부득률을 곱하고 부득률을 곱하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은 것을 곱해주면 여기 부득률은 약분돼서 없어지죠. 분모를 보면 설비 용량의 수용률이 남고 분사는 평균 전력의 부득률을 곱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하율이라는 것은 수용률에는 반비례하고 부득률에는 비례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식을 쓸 때도 이렇게 변화되는 식을 쓰고 그리고 나서 결론을 써야 되는데 결론은 부하율은 수용률에 반비례하고 부득률에 비례한다라고 답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식이 변화되는 과정을 이해를 못하면 나중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외워서 쓰게 된다면 그게 얼마나 기억이 날까요? 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정리를 해야 돼요. 부하율의 식을 표시하고 부하율이 높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쓰시오 그랬어요. 부하율에 대한 식은 여러분들 기억할 겁니다. 부하율은 평균 수용 전력을 최대 수용 전력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면 돼요. 여기서 수용자 빠졌는데요 라고 물어보는 분이 있어요. 빠져도 인정해 줍니다. 들어가는 게 더 좋겠죠. 수용, 수요 다 동일하니까 어떤 걸 넣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다른 단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부하율에 대한 식을 쓸 수가 있어야 해요. 그리고 부하율이 높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최대 전력에 대해서 평균 전력이 높다는 걸 말하는 거죠. 평균 전력이 높다. 이 얘기는 무엇을 말할까요? 설비를 잘 쓴다는 얘기죠. 부하율이 높으면 평균 전력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최대 전력에 비해서 부하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설비를 잘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평균값이 높다는 얘기는 설비 가동률이 향상된다. 부하 설비의 가동률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또 전원을 부하에다 잘 공급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될 거예요. 전원 설비도 유효하게 부하 설비에 잘 공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문제가 다른 문제는 부하율이 낮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렇게 물어볼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반대로 적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어느 변전소에 그림과 같은 1부하 곡선이 있어요. A, B, C 3개 수용가가 있죠. 이때에 평균 전력이 주어졌네요. A에 대한 평균 전력, B에 대한 평균 전력, C에 대한 평균 전력이 주어졌어요. 요거보다 조금 더 어려운 문제는요. 평균 전력을 구해야 하는 문제도 있어요. 지금 이 문제는 평균 전력이 주어졌는데요. 평균 전력을 그래프를 보고 구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 문제까지 풀어야 돼요. 최근에 출제됐으니까 기억하시고요. 이렇게 평균 전력이 주어지고 역률이 주어졌어요. 100이죠. 80이죠. 60입니다. A 부하와 B 부하와 C 부하는 역률이 달라요. 이렇게 됐을 때 첫 번째 문제가 합성 최대 전력 킬로와트를 물어봐요. 킬로와트를 합성하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합성했을 때 가장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어디일까요? 여기가 최대가 되고 있죠. 물론 여기가 최대가 되고 있지만 여기는 최대가 아니죠. 여기가 최대가 되고 있어요. B 최대와 C 최대가 될 때는 여기는 A 값이 낮기 때문에 지금 합성 최대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여기죠.
10시부터 12시 사이. 그러면 더해보면 8, 3, 1이니까 여기는 12가 나오고요. 10의 3승 킬로와트가 됩니다. 얘가 합성 최대가 되죠. 곱하기 10의 3승이라고 되어 있죠. 따라서 12만 쓰면 안 되고요. 12kW 안 되고요. 12 곱하기 10의 3승 킬로와트라고 답을 해야 돼요. 이렇게 답이 돼야 되는 겁니다. 얘가 합성 최대가 되죠. 두 번째 문제는 뭘 구하라 그랬냐면 A의 부하율도 아니고요. B의 부하율도 아니고요. 이 부하곡선 전체에 대한 종합부하율을 구하라 그랬어요. 종합부하율은 합성 최대 수용 전력 분의 개별 평균 전력의 합이죠. 부동률이라는 것은 합성 최대 수용 전력 분의 개별 최대 전력의 합이었지만 종합부하율은 개별 평균 전력의 합이에요. 부하율이라는 것은 하평최입니다. 여기가 평이고 여기가 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합성 최대가 되는 거고 얘는 평균인데 A, B, C 3개가 있으니까 개별 평균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개별 평균의 합. 그래서 부하율을 기억하는 거예요. 부동률이라는 것은 여기가 합성 최대가 되는 건 똑같은데 여기는 개별 최대 수용 전력의 합이었잖아요. 그런 개념하고 같이 보면 돼요. 그래서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종합부하율이라는 용어도 잘 기억해야 돼요. 따라서 이 문제는 평균 전력이 개별로 다 주어졌어요. 4500kW, 2400kW, 900kW 이렇게 주어졌죠. 그리고 합성 최대는 1번에서 합성 최대 구했잖아요. 그래서 1번에서 구한 합성 최대고 A 평균, B 평균, C 평균 주어졌단 말이에요. 이거는 문제에서 주어진 값이거든요. 어떤 문제는 그래프에서 계산해야 되는 내용도 있는데 얘는 주어졌어요. 이렇게 주어진 값 다 더해서 계산해 보니까 65%가 종합부하율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부동률도 구해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부동률도 똑같아요. 그런데요. 부동률은 개별 최대거든요. A 최대, B 최대, C 최대가 되는 거예요. 평균이 아니라 최대입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 어디 있어요? A 최대가 있죠. 다음 B 최대가 있죠. 다음 C 최대가 있죠. 8, 4, 2가 되죠. 따라서 이렇게 나오네요. 이걸 이렇게 해도 돼요. 여기에 12,000이라고 넣고요. 여기에 8,000, 4,000, 2,000 이렇게 대입해도 됩니다. 그렇게 하면 부동률은 1.17이 나와요. 그러니까 종합부하율과 부동률은 같은 형태다라고 기억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 봐요. 네 번째 문제를 보면 최대 부하가 걸려 있을 때 역률을 종합적으로 구하래요. 언제? 최대 부하일 때. 지금 최대 부하일 때는 어느 때인가요? 바로 이 시간대에 역률을 구하는 거죠. 문제는 A와 B와 C의 역률이 달라요. 지금 얘는 유효 전력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에서 이렇게 역률이 주어졌는데 유효 전력은 이미 구해진 거예요. 얼마죠? 다 더한 거예요. 유효 전력이 합성 최대 전력이 되겠죠. 합성 최대일 때의 무효 전력은 어떻게 될까요? 무효 전력은 유효 전력이 주어지면 유효 전력의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를 하면 얘가 무효 전력이 되죠. 여기 있는 얘가 킬로와트면 얘는 킬로바가 되죠. 그러니까 8,000에 역률이 1에 무효율이 0이에요. 이렇게 되는 게 A가 되죠. B는 어떻게 될까요? 3,000이죠. B는 3,000인데 역률이 0.8이에요. 무효율은 0.6이 되겠죠. 그리고 C는 1,000이잖아요.
1000인데 역률이 0.6이면 무효율은 0.8이 되겠죠. 이렇게 다 더해준 게 킬로바가 되는 거예요. 킬로와트는 1번에서 구했고 킬로바는 이렇게 구해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피상전력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피상전력 어떻게 구할까? 얘가 유효전력이라는 건 우리 알고 있어요. 얘가 합성 최대 수용 전력이 되잖아요. 그리고 무효전력은 방금 여러분들이 계산한 값이에요. A는 당연히 0이 되겠고요. B는 3000에 0.8분의 0.6, C는 1000에 0.6분의 0.8. 그렇게 해서 더하면 얘가 무효전력이 나온 거죠. 이 값이 어떻게 나왔는지 알 겁니다. 이렇게 나온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럼 피상전력은 이렇게 하면 피상전력이 구해지는 거예요. 유효의 제곱, 무효의 제곱을 루트 씌워주고 거기에 유효전력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피상전력분의 유효전력이 되어서 역률을 95.82%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부하가 최대로 걸려 있을 때 역률이에요. A에 관해서 물어본대요. A는 여기가 되겠죠? 가장 위에 있는 그래프가 A예요. A에 관해서 물어보는데 첨두는 얼마일까요? 첨두가 지속되는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일까요? 10시부터 12시까지가 되겠죠. 하루에 공급된 전력량은 어떻게 될까요? 평균 전력에다 시간을 곱해주면 되겠죠. 전력량이니까 메가와트죠. 그런데 평균 전력은 이미 주어졌어요. 평균 전력은 24로 나눈 값이 주어졌어요. 문제에서. 그래서 평균 전력에다 시간 24 곱하면 전력량이 되는 거예요. 그 평균 전력에다가 24를 곱하면 돼요. 문제에서 메가와트 아워인가 물어봤기 때문에 역시 1000으로 나눠야 킬로가 메가로 되겠죠. 자, 최대값, 지속하는 시간, 그리고 전력량 구하는 거예요. 평균 전력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전력량이 된다. 문제에서 평균 전력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여기서 전력량을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하는 사람도 있겠죠. 원래 똑같이 나와야 돼요. 똑같이 나와야 정상인 거예요. 전력량을 계산하면 여기가 2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6시간이 되겠죠. 그러니까 2 곱하기 메가로 물어봤나요? 그러니까 뭐 나중에 1000으로 나눠주면 돼요. 2 곱하기 10의 3승에 6시간. 여기까지가 되겠죠. 여기까지가 2 곱하기 10의 3승에 6시간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6 곱하기 10의 3승에 2시간이 되고요. 여기는 7 곱하기 10의 3승에 2시간, 8 곱하기 10의 3승에 2시간, 그리고 여기는 10시간이 되죠. 5 곱하기 10의 3승에 10시간, 그 다음 여기는 2 곱하기 10의 3승에 2시간. 이렇게 나와서 얘네들을 다 더해서 구해도 돼요. 이게 전력량이잖아요. 평균 전력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전력량을 구하는 거니까 하루 공급된 전력량 몇 메가와트냐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전력에다 시간을 곱해서 다 더해서 메가와트로 나타내주면 돼요. 1000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도 똑같은 값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 문제는 평균 전력이 주어졌기 때문에 굳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구할 필요가 없죠. 이렇게 평균 전력이 주어졌기 때문에 전력량을 어렵게 계산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여기에 시간을 곱해주면 전력량이 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거죠. 20년도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부하 곡선이 이렇게 주어졌는데 조금 전의 문제처럼 평균 전력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평균 전력을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해야 돼요. 그리고 보면 역률도 A 역률, B 역률, C 역률 모두 다르게 주어졌죠.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도 말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와 같을 때 물어보는 거 보면 합성 최대 전력, 평균 전력, 종합 부하율, 부등률, 그리고 최대 부하일 때 총 합성 역률이 얼마인가 물어봐요. 자, 여기서 앞에 문제하고 조금 다르게 주어진 것이 뭡니까? 평균 전력이 주어졌는데 얘는 평균 전력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평균 전력을 모두 다 계산해야 돼요. 왜냐하면 총 부하율, 종합 부하율을 구하려면
개별 평균 전력의 합계를 합성 최대로 나눠줘야 되니까 A 평균, B 평균, C 평균 모두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평균 전력을 이렇게 다 계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다른 점이고 나머지는 다 똑같다. 그러면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해가 됐다면 지금 이 문제는 풀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이 문제를 스스로 테스트를 해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봐야 될 부분은 변압기 용량이에요. 이 변압기 용량을 산출하는 기준이 있어요. 우리는 이 기준을 알아야 돼요. 기준이 두 가지가 있어요. 부하가 한 개일 때와 부하가 여러 개일 때 이렇게 나누게 되고 한 개일 때는 최대 수용 전력이 돼요. 최대 수용 전력을 기준으로 해서 그거보다 큰 변압기 용량을 선정하면 돼요. 부하가 여러 개가 있다라고 하면 최대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최대가 여러 개가 있고 최대가 같은 시간대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개 부하가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합성 최대 수용 전력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합성 최대 수용 전력보다 큰 변압기 용량을 선정하는 거예요. 변압기 용량은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한 개일 때는 최대 수용 전력보다 큰 걸 선정하면 되고 여러 개일 때는 합성 최대 수용 전력보다 큰 걸 선정해야 된다. 최대 수용 전력을 고려할 때는 설비 용량의 수용률이라는 것이 고려가 되겠죠. 합성 최대 수용 전력을 구할 때는 설비 용량의 수용률에다가 무엇도 고려가 돼야 돼요? 부등률도 고려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변압기 용량을 선정할 수가 있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변압기 용량의 공식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합성 최대 수용 전력보다 큰 것을 선정한다. 그러니까 합성 최대 수용 전력이라는 것은 부등률식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부등률분의 개별 최대 수용 전력의 합이다라고 하는 거죠. 개별 최대 수용 전력이라는 것은 설비 용량 곱하기 수용률을 한 것을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것을 모두 합한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는 거죠. 물론 변압기 용량은 당연히 kVA로 최종적으로 환산해야 되는 거죠. 환산할 때는 킬로와트를 kVA로 만들어주려면 역률로 나눠주는 것 뿐이죠. 역률이 들어가냐, 역률이 안 들어가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단위를 kVA로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 기본 개념이 들어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변압기의 전격은 선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변압기를 소수점으로 쓰지는 않을 거예요. 규격을 가지고 쓰는 거죠. 전선도 소수점으로 굵기를 구하지만 결국 표준 규격이라는 걸 쓸 수밖에 없잖아요. 실무에 가면 소수점으로 된 규격은 없어요. 정격이라고 하는 걸 이용하고 규격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선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선정하는 거예요. 다만 선정하지 않아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표준 규격이 주어지지 않거나 또는 문제가 정격을 선정하라는 내용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다면 그때는 수험자의 판단에 따라 답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인정을 해서 정격을 선정하지 않아도 인정해주는 답이 되겠죠. 단 이때에 문제의 최소 용량을 계산하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다면 정격을 선정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계산하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때는 정격을 선정하면 안 되고 반드시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계산만 하도록 하는 거죠. 문제가 요구하는 사항을 따르면 돼요. 다만 정격의 표가 주어지거나 정격의 내용이 주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반드시 정격을 선정해야 된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문제는 계산값을 두고요. 어떤 문제는 정격값을 선정하고요 하는데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 많이들 하거든요. 바로 이 차이입니다.